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전 몇 개의 영상들에서 저는 카토 캉브레지 평화조약 이후 16세기 후반의 정치 경제적 균형의 흔들림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북서부 유럽, 즉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유럽 세계 경제의 중심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유럽 세계 경제의 중심부가 되었던 이유에 대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는 경제적 발전, 즉 공업 부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저는 산업 변화의 형태와 그리고 특히 잉글랜드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세기 후반 산업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조직에서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장과 대량 생산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유럽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도 공장과 대량 생산을 언급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경제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16세기의 모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1700년의 유럽의 공업 부문은 19세기의 모습보다는 중세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다. 기술적 변화 혹은 사회 조직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시기에 산업의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공업의 지리적 분포였습니다. 16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전까지 유럽 각지에는 공업 활동의 중심지가 존재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업 활동의 중심지는 플랑드르에서 토스카나에 이르는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 외에도 약간의 공업 활동이 존재했는데 1550년경에 이르면 북서부 유럽의 몇몇 국가의 공업 활동이 집중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쇠퇴 현상은 카를 5세의 제국의 영토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혔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공업 생산량의 뚜렷한 하락, 산업체 규모의 감소, 그리고 공업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감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공업 활동의 지리적 분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지역에서는 공예품 및 사치품 산업 제품들이 성장했고 공예 및 장인층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중공업 생산의 증가는 매우 미미했으며 북부 유럽인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코틀랜드에서는 중공업이 팽창했고 중공업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팽창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분포에 대해 다른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북부 이탈리아와 플랑드르와 남부 독일을 쇠퇴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스웨덴, 프랑스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공화국을 발전한 지역으로 분류하는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잉글랜드의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이는 다소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16세기 중반 이전까지 잉글랜드는 유럽 대륙의 식민지로 간주되었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공업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1575년에서 1620년 사이에 잉글랜드의 공업적 팽창으로 인해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국의 지위가 역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잉글랜드의 유럽 경제에서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말기를 기점으로 잉글랜드의 수출 묘역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처음에는 주로 곡물, 양모, 그리고 소규모의 금속과 가죽을 유럽 대륙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면 이 품목들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쇠퇴했고
직물이 잉글랜드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곡물, 특히 밀의 역할은 14세기부터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14세기부터 시작된 동유럽의 곡물 수출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가 수출을 증가시키려 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잉글랜드에서는 영주의 직영지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의 직영지의 해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인구 감소. 둘째, 가격 하락. 셋째, 높은 생계비 정도로 설명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5, 16세기에 이르러 런던 시장이 성장했고 이는 곡물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잉글랜드 내에 영주의 직영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곡물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곡물은 주로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이 두 지역은 잉글랜드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모에 대해 언급하자면 양모 수출은 15세기가 되면 이미 쇠퇴하고 있었는데 이는 스페인과의 경쟁, 잉글랜드 직물 수출의 성장, 그리고 잉글랜드 직물 산업 자체의 양모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가 재정수단으로서 양모 수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초창기에 잉글랜드의 직물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관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1614년에는 양모 수출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이 시기에 잉글랜드 정부는 아일랜드의 양모업을 규제하여 아일랜드가 오직 잉글랜드에 대해서만 그리고 직물이 아닌 양모만을 수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잠시 잉글랜드의 직물 산업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잉글랜드의 직물 산업에는 이제 막 등장하고 있던 유럽 세계 경제에 대해 의미를 갖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잉글랜드에서의 직물 산업은 점점 더 농촌 공업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둘째, 잉글랜드로 하여금 광범위한 수출 시장을 찾아 나서게 했다는 점입니다. 자본가의 관점에서 직물 산업이 농촌 공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이점이 있었는데 농촌 공업들은 도시 길드가 강제하는 고임금을 피할 수 있었으며 축용기를 가동하는데 더 값싼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농촌 공업의 특성을 갖는 잉글랜드의 직물 산업은 고품질이 아니라 더욱 값싸고 따라서 가난해진 귀족뿐만 아니라 귀족만큼 부유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직물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국내 시장 이외에 해외 시장을 찾는 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잉글랜드의 경제에서 직물은 수출에 있어 중추가 되었습니다. 이는 13세기 이전까지 곡물 수출이 잉글랜드 수출에서 더 큰 역할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곡물에서 직물 산업으로의 수출의 중심이 이동했던 것은 조숙한 중상주의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물 무역은 잉글랜드에 이익만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잉글랜드에게 많은 난관을 부여하였습니다. 일단 많은 시장에서 직물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던 양모 교역에 비해 경쟁과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잉글랜드가 더 많이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과 다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영국인들은 시장을 잃은 것을 판매량으로 보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시장 상황은 합리화와 효율성의 제고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상인들은 네덜란드의 상인들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도시 사이의 경쟁에 시달렸던 반면 잉글랜드의 상인들은 더욱 단합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잉글랜드는 거래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교섭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상인들은 교역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의 과세 체계가 유럽 대륙의 좀 더 유서 깊은 상업 중심지들, 예를 들어
플랑드르와 북부 이탈리아에 비해서 덜 가혹했던 반면 그들의 기술 조직은 조금 더 최신식이었으며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16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잉글랜드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이미 경쟁에서의 우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6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잉글랜드의 수출업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수출품의 3분의 2는 안트워프로 향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프랑스와 이베리아 반도로 향했습니다. 비록 프랑스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았지만 합스부르크 제국 지역과의 교역에서 얻은 금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후반에 이르렀을 때 잉글랜드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우위에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면은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